자, 우리 메기 효소가 어떤 기능이냐면 악취, 냄새 잡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습기 집에 하나씩 있죠? 가습기 없으면 가습기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 물 있잖아요, 물. 그 물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22,000원, 22,000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물 사잖아요? 그 물을 가습기에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그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 싹 잡아요. 예, 가습기에다 냄새 잡습니다. 그래, 그거 아니면 이제 원액을, 아직 원액은 지난번에 받았는데 팔진 않는데 원액을 받으면 그 원액을 1000대1로 타. 그냥 물에다 1000대1로 타요.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를 잡아요. 그러니까 악취 잡는데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스팀 케어사를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악취 잡는 그 효소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냐면 소멸시켜. 예. 돼지를 우리도 여기서 막 그 닭다리 놓고 실험했잖아요. 돼지 한 마리 놓고 돼지 각을 뜬 다음에 얘를 막 흔들어 대면요, 이 효소가 돼지를 뼈째 그냥 싹 없애버려. 4시간 만에 없어요. 4시간 만에 뼈째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 했었잖아요. 여기 갖다가 놓고 전에 막 했어요. 기계가 크면 클수록 막 더 빨리 없애는 겁니다. 왜? 효소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속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소멸시켜버려요. 예, 돼지똥이든 소똥이든 갖다 놓으면 소멸시키. 완전히. 예, 그런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예, 소멸시키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유혹을 이기냐고 혼났어요. 돈 벌 유혹을. 조폭 연합회에서 그거 자기네한테 팔으라고. 예. 사람 집어넣고 그냥 소멸시켜버리려고. 소멸에 대해 소멸. 예. 농담이에요. 예. 근데 몽골에서 그 군수들 왔을 때 몽골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 이걸 장례 문화에다가 적용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장례 문화. 시신을 태우잖아요. 우리는 화장에다 태우는데 그게 아니라 시신을 딱 놓고 흔들어. 네, 효소를 넣고 싹 흔들으면 시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사라져버린 그 흔들 때 살아남은 효소를 갖다가 땅에다가 착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로 태운 그 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땅에서 나무들이 그냥 쑥쑥 자라는 거잖아요. 쑥쑥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고,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치유니까 우리 원액을 보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저 그렇게까지 이게 파워풀할 줄 몰랐거든요. 척추측만증에 걸린 협착증 걸린 분이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세면할 때 머릿속에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못하는 분이 이게 그렇게 좋다니까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발라본 거잖아요. 물을 여러분 행사 때 받은 물을 갖다 발랐어.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수를 하려고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아픈 거야 이게. 머리가 이게 허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바르는 겁니다. 열심히. 예. 손가락이 아픈 사람들 발랐더니 손가락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막 지금 별 사례들이 지금 막 단톡에 막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 올랐는데 여기 지금 안 계신데 우리 H&B 김정숙 대표님 있잖아요. 김정숙 대표님. 아니 남들은 지금 막 이걸 발라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막 좋아졌다고 막 내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신경통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신경통이 있는데 그냥 아프다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뿌려봐요. 우리 본사에 있는 거 뿌려봐.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줬어. 제주도에 이번에 갔을 때 줬더니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입안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하루에 몇 번 이게 신경통이 왔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안 온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얘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지난 지금까지도 안 와. 근데 약간 뭔가는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느낌은 있는데 찌릿찌릿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까이서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는데, 우리 전광훈 실장님, 예, 전광훈 실장님 일로 오세요. 예. 여기 상천항고, 예, 예. 이건 예. 이미 준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거 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별거 아니었어요. 여기 그냥 뭐 때문에 그때 행사 치르고 저희 18년 행사 치르고 그걸 하나씩 받아서 저도 이제 직원이랑 한 명밖에 못 받았어요. 한 명 거의 모셔가지고 집에 놓고 생각을 못하고 저 마시기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갈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걸 타서 먹었는데도 갈증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냥 물을 좀 더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행사할 때 뭐 여기에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진물이 왜 다치고 나서 까맣게 변하면서 닦기 전에 막 물 닿으면 따끔따끔한 것처럼 진물이 날 때 있잖아요. 씻고 나왔더니 진물이 확 나면서 색깔이 변하길래 갑자기 아유 왜 이렇게 아프지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저도 우리 예전에 백장님 추천이 염증이 엄청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때 우리 엑소리트 막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때로 막 바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거를 화장솜에 살짝 한두 방울 넣고 이게 붓혀놨었어요. 그러고 출근을 했죠. 근데 출근하고 긴 방송 하려고 그 전에 보니까 이게 거의 완전 다 꾸덕해지고 딱지미도 원래 여기가 닫히면 전체가 딱지가 돼야 되는데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반은 살이 그냥 돌아왔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이거 방송하고 이거 변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네. 뭐 자그만 상처니까 했는데 큰 상처도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치유 효과가 있고 성분 변화는 뭐냐면 지금 귀리의 성분이 변화돼요. 귀리를 발효시켜 가지고 일반 귀리를요 지금 우리처럼 가루를 타서 못 먹어요. 예, 느끼해지고 예, 비린내 나고 이런데 얘가 발효를 시키면 성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전분은 아닌데 전분같이 점성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밀가루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밀가루에 타는 전분이 안 좋아요. 그 저렴한 전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부침을 하거나 피자를 만들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이제 이 부분에 반드시 전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분 때문에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밀가루만 가지고 부침개를 부치면 점성이 없어요. 약하다고. 전분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지금 쌀을 한번 해봤거든요. 귀리를 발효시키듯이 쌀을 했어요. 쌀이 찹쌀처럼 바뀌어요. 제가 지금 먹거든요. 네, 먹어요. 제가 쌀을 명장님이, 이양표 명장님이 만든 사포닌 쌀을 갖다 줬어. 여기다가 발효를 시켜달라고. 가져와가지고 밥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집사람이 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밥해요. 싫어하냐고. 밥을 했는데, 진짜 밥이 찹쌀 같아요. 네, 점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뭘 발효를 시키려면 밀을 발효를 시키려고 합니다. 밀을 발효해서 밀가루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빵을 만들고 그러면 그 빵이 전분을 안 넣고 빵이 되니까 당뇨 환자들이 마음 놓고 빵을 드셔라 이거예요. 배 부르게, 배 터지게 한번 빵을 먹고 당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빵을 먹었더니 뭐 이 병이 좋아졌어요, 저 병이 좋아졌어요, 뭐 이래 됐어요, 뭐 이래고 애가 키가 막 성장했어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빵 좋아하는 젊은 세들이 빵 좋아하는데 빵 장려하지 않겠어요? 빵을 장려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뤄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수익을 내게 될 건지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주문진의 빵 공장에서 10월만 더 실험을 하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10월 더 실험하거든요. 빵 공장이 큰 빵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빵을 제과점 빵 같은 걸 빵을 만들어서 급냉을 시켜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유통을 하면 그걸 받은 다음에 상온에서 싹 녹이면 실제 빵 갓 한 것처럼 돼요.
그런 것에 유명한 빵 공장에서 우리 효소를 주고 이 효소를 그 빵에 적용해 보라 했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빵 프랜차이즈 그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질이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 귀리 효소 있죠? 가루. 귀리 가루 갖다 많은 테스트 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소고기를 굴 때, 불판에 굴 때 귀리 효소 가루 이렇게 뿌린 다음에 구고 나면 기름이 하얗게 안 변해요. 일반 소고기 걷다가 온도가 낮으면 하얗게 바뀌잖아요, 기름이.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소고기 기름 싱크대에서 닦아보세요. 잘 닦이나. 퐁퐁을 많이 뿌려가지고 닦이는데, 우리 귀리 뿌려가지고 불판에 구운 거, 불판에 그것을 닦으면은 찬물에 식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찬물에 식혀요. 삼계탕을 끓일 때 압력밥솥에다 끓이면 압력밥솥이면 180도, 200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80도, 200도 올라가면 얘네들이 뭔가 일을 해. 일을 해가지고 압력밥솥에 끓인 삼계탕을 먹고 삼계탕을 먹었던 그릇을 찬물에 씻어보세요. 씻겨요. 뽀득뽀득하게 씻겨. 예. 특이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성분 변화. 그 다음에 보존. 뭐든지 부패 안 되게끔 보존하는 게 있고, 성장. 애기들 초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는 그 이유식에 들어가는 모든 그 이유식 재료들을 우리가 효소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얘를 이유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 성장이 성장하게끔, 예, 이런 부분들. 조미, 맛 좋게 하는, 저희가 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희 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귀리를 발효시켰듯이 간장 된장을 고추장 뭘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을 발효시킨 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그것을 간장을 만들었을 때 그 간장의 조미 효과가 말하자면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거 안 넣어도 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조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지오미 사업은 뭐냐면 지오미 사업은 생활 현장으로 우리 아이템이 파고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 왜 메타버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런 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800억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돈이 모아져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뭐야 투자를 했는데 돈은 안 나오고 지원금 안 나오고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활 속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돼야 구매가 일어나고 수익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지오미가 하는 사업은 이제 투자할 땐 다 투자했어요. 지오미는 우리 생활에 관계된 거. 아픈 사람이 밥 먹는 거, 밥을 바꿔가지고 아픈 사람도 먹고 낫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매출 일으키는 게 지오미 사업이에요. 이게 지오미 사업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IT 사업, BT 사업, ET 사업, HT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오미, 이제는 뭐 하기만 했는데 뭐 투자만 하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했다가 끊기고 뭐 그거는 첨단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오미 사업은 다르다. 지오미는 계속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것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이제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이런 우리 기능들이 엄청나게 이제 실생활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귀리 효소 분말을 만들었죠? 여러분 사용해 보셨잖아요? 이거 만들었는데 요게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고려원에 줘서 지금 고려원에서 당뇨인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다가 허가가 났어요. 허가 번호가 떨어졌어. 그 이름이, 요건 좀 지워졌는데, 당당력이라고 해요. 당당력.
당뇨 환자가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당당력입니다. 당당력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으로다가 허가가 됐어요. 예, 요렇게 제품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상품으로다 나와요. 그동안에는 뭐야 상품 같지도 않고 그냥 스티커 하나 딱 붙여가지고, 예, 거기다 그냥 비리가루가 그냥 겉에 그냥 잔뜩 묻어있게 이런 거는 아직 상품이 아니었고, 예, 이제 이렇게 상품이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제 점점 귀리 효소 분말이 아니라 쌀 효소 분말, 밀 효소 분말, 예, 그 다음에 그 마늘 효소 분말,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모든 생활에 다, 그래서 아프고 또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한번 먹으면 맛있단 말이지. 일단은 맛있어요. 예. 그래서 밥도 맛있고, 예. 그거 갖다 누룽지인 거 갖다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왜 누룽지 끓려면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직접 철판하고 닿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 누룽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쓰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행사 때 여러분들 700명한테 쫙 나눠준 이 효소원액. 예, 효소원액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백장미 추출물로. 백장미 추출물 디자인 셀 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줬어요. 줘서 원장님 이거 한번 효소 만들어 봐라. 원액을 만들어 줘 봐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니 가져가더니 원액을 만드는 거예요. 원액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나눠줘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사 때 나눠준다고 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제가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안 돼요. 21일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21일. 저는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못 꺼내요. 그랬더니 약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정도 좋지만 박자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행사 때 제가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7일에 그냥 끊으세요. 여러분한테 나눠준 건 원래는 21일에 끝내야 될 걸 7일 만에 뺀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7일짜리 빼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 명한테 나눠줬는데요. 700명, 우리 700명, 700명 와요. 그랬더니 700명 올 거라고. 700개를 준비하라. 그랬더니 70개밖에 준비가 안 됩니다. 실험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거예요. 왜 그 비싼 그 백장미 추출물을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한 거예요. 70명분밖에 안 된대. 물 10배 타세요. 죄송합니다. 물 10배 탄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 마음은, 아이고, 이거 21일간 할 걸 7일 만에 뺐는데, 이거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오고, 실제 물 10배 탄 건데, 제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가지고, 막 허리도 좋아지고, 막 머리도 안 빠지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사례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믿음이 강한가? 예, 왜 이렇게 꺼내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안 강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효과가 막 가까운 데서 나니까요. 예, 이게 좋은 것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사 끝난 다음 날부터 21일 동안에 다시 해라고. 그래가지고 1톤을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톤. 예, 1톤을 발효시키면 21일이니까 그것만 해도 3배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을 10배를 타는 게 아니고 안 타는 원액이기 때문에 또 거의 10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에서 한 30배 효과가 나오는 원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에 드린 거는 500ml를 드렸는데 200ml를 담자. 200ml 담으면 1톤이면은 5,000개가 나와요. 5,000개. 그래서 5,000개를 우리 회원들한테 5,000명한테만 나눠드리자 되잖아요. 5,000. 그래서 팀장 승급한 사람한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팀장 승급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 어떤 사람은 10개 승급한 분이 있어요. 본부장 혼자 한 분이 10개 승급했잖아요. 그럼 10개. 예. 그래서 요번 5차에서 팀장 승급한 코드
별로 나눠드리겠다. 그러면 그 목표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실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예요. 뭐냐면 물에다가 1000배를 타가지고 마셔보는 것도 해보고, 예,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머리에다도 뿌려보시고, 아픈 데다도 해보고, 무좀에다도 좀 해보고, 뭐 가려움증, 누구야, 김메리 사장님은 남편이 약을, 독한 약을 먹었더니 간이 안 좋아지니까, 이놈 그건 잘 때마다 그냥 자꾸만 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잘 때마다 긁어줬대요. 긁어드렸대. 그런데, 이거 효소가 이 가려운 거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는 긁지 않고 효소를 뿌려줬대요. 그랬더니 긁지 않고 주무시더래요. 그 다음날도 가렵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야, 그런 가려움에도 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5,000개를 나눠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판매가 아닙니다. 나눠드리는 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써보자 이거예요. 예, 우리 귀리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써보고 당에 좋다는 결과물이 자꾸만 제게 나오니까 당당력이라는 걸 만들어냈듯이 이제 상품은 당당력으로 나갔듯이 이 효소, 그 백장미 추출물로 만든 효소가 과연 어떤 데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그것을 고려원해줘가지고 고려원 마크를 딱 찍어가지고 제품으로다가 딱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요번에 이제 5,000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이제 세수도 해보시고, 저는 열심히 스프레이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냥 수시로 뿌려요. 좀 건조한 거 같은 걸 막 뿌려. 예. 좀 깨끗해졌죠? 예. 예. 저는 원액을 뿌립니다. 예, 죄송해요. 예, 사례 얘기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오너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행복한 사랑하는 김재식 선물. 잠깐만 이제 저희 엄마 사례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90세, 연세가 90세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당뇨가 없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연세가 9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로 인해서 당뇨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왕 여기다 꽂아주실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네. 빨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효소가 나와서 효소를 하루에 아침에 한 스푼을 타서 물에다가 타서 마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주간보호센터를 가셔서 점심은 못 드리고 또 저녁에 한 스푼을 타서 드려요. 그 요새 우리 이제 원액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그 뚜껑으로 한 뚜껑 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당활 혈색소가 원래 6이 정상인데 13.5예요. 그냥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식전에 이제 당뇨 체크를 하면 100까지 안에가 이제 정상인데 저희 엄마는 200이 넘어요. 250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저거를 제가 요새 꾸준하게 타서 드리거든요. 이제 연세도 있고 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변에서 냄새가 암모니아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소변 한번 놓고 나면 그걸 물을 안 내리고 깜빡 잊고 안 내리면은 집안에서 냄새가 그렇게 날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면서 당뇨를 체크를 하니까 당뇨가 지금 거의 23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7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당화 혈색소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 일단 소변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원액 요것도 이제 두 스푼씩 이렇게 수저로 2스푼 하고 이 이제 그 효소는 큰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그런 이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뇨에는 정말 저 효소가 상당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드셔보면 당 있는 분들 좋은 아마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아, 예. 이 당뇨하고 혈관계열은 탁월한데요. 한 숟가락씩 드셔서 그래요. 예. 광주에 계신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모님은, 예, 당 수치가 300에서 400 갔어요. 약을 하루에 2번 먹고, 당뇨약을 하루에 2번 먹고, 당이 3, 400 갔던 분이라 합병증 올 건 막 와가지고, 최종 눈까지 와가지고, 눈이 실명이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귀리효소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귀리효소를 시킨 거예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 찬물에 탄 다음에 뜨거운 물 부어서 그걸 밥 먹기 전에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2숟가락씩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공복인가 배고픈데 다른 것은 먹기 뭐했는데 얘를 그냥 2숟가락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그 다음에 밤에 이래가지고 6번을 어느 때 7번도 먹었대요. 그렇게 먹은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타서 드신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3달 됐죠? 3달 됐는데 88. 공복에 88. 그리고 먹어도 119 이내 식후에도 그렇게 아주 안정적인 데고 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당뇨약은 한 번만 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끊어도 자기는 자신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한동안은 한 번씩만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3일에 한 번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늙어나가는 게 좋겠고 그러나 지금 드시는 거는 계속 드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의사 선생님이 뭘 먹어라 이렇게는 말을 못 했는데 드시고 있는 거 계속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힘이 막 넘치고, 예, 합병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귀리효소 대단한데요. 이제 귀리효소에다가 지금은 이제 효소 원액, 백장미 추출로 만든 원액. 제가 그랬죠. 이제 마늘로 만든 원액.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오행초로 만든 원액을 만들고 싶어요. 오행초. 오행초가 뭐냐면 새비름이잖아요. 새비름. 새비름을 왜 오행초라고 했냐면 새비름이 5가지 색깔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각 체질별로 색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체질별로 색깔이 있는데 오행초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오행초인데 이 오행초가 엄청나게 이 면역력을 키워주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뛰어나다는 거예요. 새비름이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지신 분들, 농사 짓다 밭에 그냥 우리나라는 숱한게 새비름이에요, 숱한게. 그래가지고 새비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턱턱 따가지고 밭두구에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 그 다음날 가면 얘가 거기서 살아, 뿌리를 내고서네. 그 햇빛이 쨍쨍 쬐는데도 사는 놈이 새비름이에요. 아, 그냥 독하다, 그랬는 애가 독하다는데, 걔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새비름을 오행초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초. 그래서 모든 만병에 새비름 먹으면 만병에 새비름 먹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오행초를 발효를 시켜서 걔를 건조해 가지고 이런 원액을 만들면 오행초 원액을 만들면 이게 이제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오행초를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오행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삼도 흑삼을 또 흑삼 원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수소로 만든 우리 흑삼을 원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원액이 종류별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 가보면 이 우리 지오미에서 만든 지오미 원액 종류별로 쫙 나열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꿈꾸고 있고 많은 질병들이라든지 허약하신 분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매기 효소에 대한 이제 이런 인증서, 특허, 이제 이런 부분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기 효소를 만드는 건 이제 어디서 만드냐면 매기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매기 바이오 연구소. 순천의 공장은 매기 바이오 연구소가 운영하는 공장이에요. 네, 거기서 많은 물을 만들어내서 물을 적용. 요즘 뭘 또 만들었냐면 그 강아지 애완견 그 소변 똥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 다음에 털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그거 싹 없애는 거. 그걸 만들었어요. 막 해가지고 물 먹일 때 타 먹이면은 오줌을 싸도 냄새가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완견 쪽보다 또 이거 이제 나중에 제품을 유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텔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소 기술이 있고 효소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을 수소가 H2니까, 그래서 H2 호텔, H2 랜드는 도시에 있는 거, 마을마다 있는 게 H2 랜드, 찜질방, 진화된 찜질방, H2 랜드는 우리 캥거루 랜드를 H2 랜드라고 바꾸려고 그러고, 제주도를 H2 랜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 호텔, H2 센터, H2 랜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호텔에 가면 로비서부터 침실까지 전부 수소가 나와. 수소는 바이러스 표피를 터뜨려 버리고요. 수소가 몸의 질병을 많이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게 수소란 말이죠. 그래서 수소가 나오는 호텔이야. 그래서 거기는 감염될 일이 없어요. 수소가 그냥 바이러스 다 터뜨려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진, 몸이 개운해지세요. 스트레스로 있는 것이 수소가 가서 다 혈관을 그냥 뻥뻥 뚫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소가 나오는 거고, 수소가 나올 때 그 수소에 물을 분해할 때 효소가 같이 나와. 우리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 밥에 쌀, 빵, 이게 전부 우리 효소로 만든 발효시킨 빵하고 밥이 나오고 채소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신 때 자식들이 뭐 선물 가지고 뭐 다 좋은데 최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H2 호텔 6박 7일 숙박권. 야, 네가 효자다, 뭐 이제 이런 날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세종에 있는 호텔인데요. 세종에 있는 실제 호텔인데, 이 호텔이 지금 60%, 70%밖에 객실이 못 차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남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인수한다면, 저희는 1박 하는 손님은 60, 70%. 근데 나머지는 뭐였냐면, 빈 게 아니라, 장기 투숙하는 분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장기 투숙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6박 7일 하고 나면 막 몸이 그냥 거뜬해지게 되고, 그래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잘못 먹으면, 또 아프면은, 여기서 또 6박 7일 있다 가고, 뭐 이제 이런 호텔, H2 호텔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 센터. 센터는 이제 찜질방인데, 이 H2 센터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제주도에 4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에 H2 랜드에 제주도에 요거하고 요 베이커리 카페하고 H2 센터의 이제 설계 그림이 끝났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제주도 가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그 이사 사장들이 이번에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갈 때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기상천외한 H2 센터가 나옵니다. 기상천외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H2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대충 들었는데, 야, 이거 대박.
대박 터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2센터, H2랜드. 이제 이런 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인데 이 베이커리가 제주도에 이제 처음 세워질 건데요. 제주도의 바닷가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하루에 매출이 4천만 원. 하루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이커리 카페가 이제 나중에 소문나서 당뇨 환자들이 이제 자식이 제주도 간다면 뭐 귤, 초콜릿 이런 거 사오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너 거기 가면 응? H2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매기빈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빵 좀 한 박스 사와라. 왜? 그 빵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도 않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귀리 베이스 먹듯이 빵만 먹으면 당이 좋아지는 거. 예, 이런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내고 그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효소와 수소가 뭐 어디든지 우리가 아는데 효소와 수소가 그냥 팍팍 쏟아지는 예, 그런 건강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한세상 한우하고 새우가 한상인 이제 식당 프랜차이즈도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갈비탕 프랜차이즈도 할 거고 예? 양고기 몽골에서 이제 양고기 염소고기 가져와서 지금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신탕으로 몸보신 찬물에 기름이 식히는 기름이 개고기 기름은 찬물에 식혀요. 다른 고기 기름은 안 식혀요. 개고기는 식혀. 그래가지고 수술 받은 다음에 개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고기로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염소고기로. 예, 그래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염소고기 만들어서 염소고기 프랜차이즈를 현대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종원이가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백종원. 예, 그래서 야 이게 그 백종원이의 그냥 그 프랜차이즈 기라성 관대 프랜차이즈 틈새가 열리고 있어요. 그 틈새 누가 들어가라고? 우리 지오미가 들어가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종 식당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프랜차이즈는 다 됐어요? 예, 우리 프랜차이즈는 모두 다 이제 그런 수소와 효소와 이제 이게 어우러진 그런 식사 메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스팅기어사는 여러분들 스팅기어사로 모집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거 가정마다 가가지고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회원 모집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40대, 30대 스팅기어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당 받고 그 본사 수익금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이제 그렇게 스팅기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기효소는 그동안에 계속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매기효소가 발효를 식품으로, 다른 넘어가고 있다. 액체를 만드는 식자재로 넘어가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로 넘어가서, 이제 귀리 곡물을 만들었듯이 쌀 곡물을 했다. 이제 밀 곡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콩 곡물을 해가지고, 된장용 콩이 유통이 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된장용 콩이 유통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미숫가루에다가는 모든 미숫가루의 재료들을 전부 우리 귀리 요소로, 아니, 우리 매기 요소로 발효시킨 곡물로 만든 미숫가루가 나오게 되면, 이 미숫가루를 먹으면 완전히 그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다. 연세 드시면 정력 약한 분들, 정력 강화용, 이제, 원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쏟아집니다. 수천 가지가 이제 막 쏟아질 수 있어요. 이 원액을 가지고 매기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쏟아져요. 우리나라 식문화가 이제 충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시간 다 돼가지고, 자, 이제, 아까 그 누구예요? 생고추죠? 예, 생고추를 건조시킨 겁니다. 자, 한번 줘보세요. 자,
생고추인데 자, 이걸 이런 걸 넣은 거잖아요. 색깔이 참 이쁘죠? 자, 한번 이걸 하나씩 해가지고 뒤로 돌리세요. 한번 만져보시고. 또 호기심에 꽉 잡으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향도 맡아보세요. 향하고 맛이 그대로입니다. 예, 나죠. 예. 이게요 원형으로 돼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걔를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가위로 설기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썰어서 거기다 찌개 끓인 데 넣고 끓여봤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그 빨간 고추를 쓰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수프에 나가는 그런 그 말린 고추를 쓰면 그렇게 안 나와요. 종이짝처럼 말라버렸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 원형이 바뀌어가지고 원형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파도 그렇게 건조시키고, 양파도 그렇게 건조시키고, 뭐든지 저희가 건조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럼 건조시키면, 얘가 이제 점점 제가 물에다 담가 봤더니,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얘가.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농심라면, 삼양라면, 오뚜기라면에 들어가는 수프, 그 수프가, 야채 수프가 우리 건조한 게 들어가게 되면 얘를 넣고 끓이면은 각 분식집에서 야채를 갓 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거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딸기를 이제 시도할 거예요. 딸기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게 뭐와 같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 그냥 우리나라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커피 카페에 딸기 주스 있잖아요. 딸기 주스. 그냥 딸기 색소를 넣는 게 아니라 딸기를 갈아서 주는 이제 스무디라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딸기인데 생딸기를 쓰는데 겨울에는 없으니까 냉동 딸기를 쓰거든요. 여름 딸기 주스하고 겨울 딸기 주스 맛이 달라요. 냉동시키다 보니까 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싸. 한 3배 정도 비싸요. 근데 고객이 딸기 주스 사려는데 겨울이라서 딸기 주스 값이 오릅니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마진이 줄어들어.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각 익은 딸기를 건조를 시켜요. 고추 건조시키듯이. 딱 건조시켜서 그것은 냉동 보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상온에서 싸줘도 되잖아요. 진공 딱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면 싸준다고. 그래서 딸기가 풍년이 됐을 때 저희는 그걸 재놓고, 그거를 이제는 슈퍼에 가서 이 커피숍 주인들이 건조 딸기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건조 딸기인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건조 딸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에 담겼다가 딸기 주스로 만들어서 냈더니 향하고 맛하고 형체가 똑같은 딸기 주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딸기 농사를 더 많이 짓겠죠. 이제 건조 딸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장사하는 사람, 딸기를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원자재 값이 안 올라가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유통시장을 잡을 수 있는데, 딸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에 우리 대한민국 딸기가 막 인기를 얻는데, 딸기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발 좀 건조 상태에서만 갈 수만 있다면, 냉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맛도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냉동을 시켜서 냉동한 걸 이동하려면 배 선체가
그냥 선박에 갑판대에 이렇게 컨테이너 가지고 옮긴 건 싼데 냉동으로 옮기는 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걸쳐서 가게 되면, 보름 걸쳐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딸기, 일본 딸기는 인기가 없어요. 대한민국 딸기가 막 인기를 엄청나게 얻는단 말이죠. 그런 사이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딸기를 건조시키면 해외 수출하는 건 다 우리가 그냥 석권해요. 가격에서 경쟁력이 우리를 못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딸기 주스를 먹게 만들 수 있겠다. 예, 그 시장이 우리 수익이라는 거죠. 자, 거꾸로 해보자고요. 흔한 게 우리가 바나나인데, 바나나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바나나 주스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바나나 맛있어서 애들은 그냥 바나나만 주면 껌뻑했는단 말이죠. 지금 요즘은 안 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동남아시아 가서 바나나를 먹어보면요, 우리나라 바나나는 바나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무에서 익은 애를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과 시퍼런 거 따가지고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썩어요. 그러니까 냉동시켜서 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시퍼런 거, 예, 떡들어내가지고 맛이 없는 애를 따서 배 태워가지고 오는 동안에 익힌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맛대가리 없는 걸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건엽이 세워지면 다 딴 거 그냥 노랗게 맛있는 애를 건조를 시켜. 그 건조시킨 걸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전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숍에서 바나나 주스를 만드는데 건조 바나나를 갖다가 놓고 갈아가지고 주게 되면, 와, 예? 저쪽 커피숍에는 바나나 주스가 맛없는데 이쪽 커피숍은 왜 이렇게 바나나 주스가 맛있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나 유통을 우리 회사가 다 할 수 있다. 저 건조기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부들은 얼마나 좋냐.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택시에서 쫓겨나고 보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나나 농사를 져서, 예? 우리가 1년에 말하자면 10만 톤의 바나나를 딸기를, 10만 톤 딸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30만 톤, 50만 톤 생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이 건조 딸기라는 것을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청양고추, 우리 그 소장님, 우리 그 직원들 그 식사해주는 소장님이 평생 식당 사업을 했어요. 그 이 고추 말린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냐면 식당을 하다 보면 고추를 사서, 여름에 고추를 사면, 예? 예를 들면 한 개에 500원에 샀다. 아니 100원에 샀다. 근데 이게 겨울에 살려면 하우스 고추를 사야 되니까 300원이요. 100원에 샀던 게 300원이에요. 근데 밥값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얘를 고추를 딱 건조시켜서 상온 보관해. 상온 보관하면 10년도 보관해야죠. 10년도. 그런데 그 고추를 가지고 딱 넣고 끓였더니 손색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이 미나리를 넣든 거기에 배추를 넣든 뭘 넣든 식재료에 들어가는 걸 이제 식당들이 건조 채소를 넣고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런 날이 올 거다. 예. 그래서 레토르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 완성품을 만들어 주는 것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갓 끓인 것 같은 채소 색깔과 채소 향이 안 난다는 아주 맹점이 있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맨날 요리를 한다고 하면 집사람한테 꾸사리 맞는 거, 제발 좀 파 좀 늦게 넣으니까 왜 미리 다 그냥 한 번에 뜯어넣어서. 파는 늦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저는 미리 반찬을 할 때 파를 넣으니까 푹 꺼진 파를 해놓으니까 보기가 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슈퍼에서 사서 집에서 끓일 때는 그런 걸 양념된 걸 사서 넣고 파를 썰어 넣거든. 썰어 넣어야지 딱 보기가 좋단 말이죠. 이 고추 하나가 전 세계 식문화를 바꾼다. 식문화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뭘 바꾸냐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식량난. 유럽에서요, 우리나라는 뭐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죽어나가는 곳에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예? 지금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자식이 그냥
쫙쫙 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양배추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나 없이 양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양배추를 캐가지고 운송해가지고 팔리는 돈이 양풍년이라 운송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갈아엎자래서는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그 양배추가 아프리카 가면 애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식량난을 해결 못하고 갈아엎어.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갈아엎을 때도 있고 감자를 갈아엎을 때도 있고 농부들은 속상해가지고 갈아엎는다고요. 근데 그 외에 그걸 갈아엎지 말고 그걸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되잖냐. 어차피 없애버릴 거 그냥 파가지고 이동하면 되냐. 썩어요. 생물은 갖다가 썩어. 그럼 냉동시켜주면 냉동시키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럼 건조시켜주면 건조 비용은 막 그냥 한 일주일 건조시켜가지고 가는 비용이 얼만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굶어 죽더라도 유럽에서 남아도는 식량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도 경제 질서 때문에도 못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유럽 건조시장에서 오래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싹 건조해요. 비용 안 들어가요. 수소 발전기 딱 붙여가지고 제로 포인트로 해가지고 에너지 제로로 해가지고 건조를 딱 시켜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압착 딱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달아가지고 상온에서 옮겨.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식량 원조액에서 유엔이라든지 우리 개인들이 기부하잖아요. 예전에 5만 원 기부를 내면 5만 원 기부한 거 가지고 5명이 먹고 살았다면 5명 먹는 거면 우리가 이 건조기를 통해서 딱 건조해가지고 운송비 이런 것들을 안 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5명 먹일 수 있는 게 15명 먹일 수 있잖냐. 15명 먹일 수 있잖냐. 지금 아프리카를 원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1조가 그러니까 1000억이 원조가 간다. 1000억 원조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식량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조 기술 동원하면 1000억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문화의 변화가 올 거고, 건어물, 그러니까 뭐 멸치, 오징어, 그 다음에 버섯, 육포, 모든 건조하는 것을 저희가 변화를 시킨다. 싹 섞어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기계 얼마에 팔아요? 라는 거예요. 기계. 생각해 보세요. 이 48시간에 건조하는 걸 1시간 만에 건조시키면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 기계가 아무리 비싸도 사놓으면 내가 48대 1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계를 저걸 사고 싶어 한다니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안 팝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건조 용역을 맡기면, 농부들이 건조 용역 맡기면, 어떤 건조기에서 하면, 키로당 1,000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키로당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으면, 야, 너네가 이거를 하면 키로당 900원 해주면 내가 너네한테 맡길게. 건조 용역을 나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건조 용역 안 합니다. 뭐요? 그럼 팔지도 않고 건조 용역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조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건조기 팔으면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데요. 지네는 그거 가지고 고춧가루 그냥 경쟁력 있게 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건조협동조합 만들어서 저 건조기는 누구 거예요? 지오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건조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돼요. 이 압력 때문에. 철판으로다 둥그렇게 만든 걸 이게 18층까지 올라가요. 아니 18m 올라가서 이 안에 레코드판 같은 게 겹겹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그래서 그게 레코드판이 휙 돌아. 그래서 그 레코드판에 고추가 그냥 쌓여 있는 것이 겹겹이 쌓인 게 휙 돌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빨리 건조시키는데, 그리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이 건조기가 이게 누구 소유냐면 지오미 거예요. 그러면 건협을 만들 때 청량에 건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청량에.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추를 말려야 되겠어요. 고추뿐만 아니라 청에 나는 농작물들 뭐 버섯 이런 거 다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으면 과연 건조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지 건협 공장이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30억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30억. 그 협동조합 만들려면 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합원들. 30억. 근데 30억어치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한 20억 장비가 들어가면 우리는 10억을 남기려고 해요. 지오미는. 10억을 남기겠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협이 세워지면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들 보호찬에서 우리한테 농협이 기계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팔아. 우리는. 건협에만 팔아. 그러니까 건협, 우리가 만든 건협이지만 회사는 다르니까 건협한테 다른 데 안 주는 조건으로 판매 수익에 거기는 고춧가루를 팔든지 뭘 팔든지 팔아요. 버섯을 팔든지 파는 수익에 건협의 수익에 20%를 지오미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오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게 만들어요. 왜냐면 지오미도 제가 하는 거고 건협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건협도 제 마음대로고 지오미도 내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사인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오미로 20%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농협이 각 지역에 916개의 지역 농협마다 우리는 건협을 만듭니다. 농협 옆에 건협. 이 건협 조합장은 벌써 다 지정됐어요. 농협 조합장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조합장이야. 떨어져가지고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이랬는데, 예, 어떻게 해지, 4년 뒤에 내가 3년 뒤에 내가 조합장 해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건협 조합장 되려면, 조합장 나갔다 떨어져도 그래도 거의 거진 비스무리하게 반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건협 조합회장 하면서 그들이,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건협으로다가 오게 될 테니까요. 건협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916개의 농협에 우리 건협, 축협은 116개, 그 다음에 수협은 91개가 있고, 임협은 12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건협, 거기마다 다 조합장이 있어요. 여기 단위 조합마다 다 조합장이 있어요. 그런 게 전국에 1200, 다 합치면 1248개의 조합이 있어요. 거기마다 우리가 건협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건협은 1248개의 건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마다 한 개 조합마다 우리가 기계 장비를 팔고 10억씩 벌면 얼마예요? 1248개면 1조 2480억. 그걸 벌어요, 지영이가. 그 번 것에 40%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지원금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 1조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건협마다 유통하는 그 농작물, 그거에 대해 20%씩 우리가 수익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받아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재구매가 안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 건조, 이거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인데, 요게 우리나라고, 농협은 다른 나라에 지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지점이 없어요. 어디 다른 나라의 농협이 일본에 갖다 지점을 넣어요?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잖아, 농협. 우리나라잖아, 수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물하는 깨구리라고. 근데 우리 건협은, 일본에도 우리 건협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 153개국. 왜 153개국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알아. 이게 153이. 예, 153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153마리.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세계 군선교, 군인의 기독교 선교회가 153개 국가가 군선교회가 있어요. 그 군선교회를 딱 지는 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저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군 장성들을 통해서 153개국의 건협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건협, 일본은 일본 건협, 중국은 중국 건협. 이것을 통합하는 게 세계 건협, 세계 건조 협동조합.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 153개국에. 그러면 한국에서 1조 2480억을 벌었으면 그냥
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153개. 한 나라에서 1조씩 벌면 153조를 번다. 그냥 숫자적으로 153조를 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꿈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3조 벌고 전 세계에 건조 물류가 유통하는 걸 따박따박 20%씩 받아내겠다. 로열티처럼. 예, 그게 우리 지오미의 사업의 비전입니다. 예. 그러면 건조협동조합이 들어갈 때 효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효소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오미는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그런데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기효소, 보도 듣도 못하는 이 매기효소하고 그 다음에 원형 건조기. 이게 단순히 두 개지만 이 두 개를 응용하고 결합을 시키면 수백, 수천 가지 아이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독과점보다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 조금 있으면 인삼 건조한 거. 자, 무말랭이, 아니, 답을 얘기했는데, 물을 건조한 뭐예요? 무말랭이에요. 우리 건협이 만드는 물을 건조하면 뭐예요? 무예요. 예, 우리는 물을 건조해도 무야. 물을 건조한 걸 그 매운탕에 끓일 때 그 건조한 물을 넣고 끓이면 무가 되지 무말랭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건조의 시장을 개척하는 이제 우리 회사가 될 거다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대전에서 강의하니까 오늘 제가 최고 편했어요. 그냥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넋두리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나우바리에서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싼 생각인지 그러니까 부산 가고 전라도 가고 강원도 가고 이제 이랬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집 떠난 사람처럼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오가는 길도 피곤하고 또 강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지만 지금은 더 잘해야 되는 생각보다 대전 충청권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좀 잘 이해되신가요? 네. 정확히 머리에다 두면 안 되고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가슴으로 끌어내야지 행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자꾸만 강의 기회가 있으면 자꾸만 오셔요. 똑같은 얘기도 자꾸만 들어야 내가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놀라운 워너비의 시대를 한번 만들어내는데 G딜러, K딜러 분들은 하여튼 이제 조만간 대박이 터질 거예요. 그런 부분.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메타버스 때문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기관장하고 제주도를 메타버스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 거래를 시작을 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제주도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바타로 제주도 가서 건물 거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언론사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랑. 하여튼 이벤트 이름으로는 안 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언론사랑 해가지고 신문 오면 아침마다 그냥 신문을 기다려. 왜 기다릴까? 신문을 보면 선착순당 그 신문 광고에 이벤트가 어떻게 되면 걔를 QR로 딱 찍으면 로또가 돌아가. 근데 늦게 찍으면은 이미 남들이 다 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난리 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터뜨린 건데, 조만간, 5월, 6월, 그때, 야, G딜러, K딜러들이 그냥 난리를 할 거예요. 왜? G딜러가 최고 비싸거든. 거래할 때 G딜러가 최고 비싼 가치입니다. 그래서 G딜러부터 이제 뭐 거래되고 뭐 1000만 원대까지 가려고 나는 목표하고 있어요, 지금. 한 코드당 1000만 원 가야겠다. 또 그랬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냥 비전이에요. 제 비전, 꿈. 꿈도 못 꿔. 그냥 이렇게 꿈을 꾼다 이게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00원도 못 가져가요. 이자가. 맞죠? 근데 1000만 원을 입에 G딜러라든지 딜러 하나를 사놓으면 거래소가 있으니까 사놓으면 뭐 2만 원, 3만 원 막 계속 올라가게 되는 기대치가 있고 내가 1000만 원 필요하면 다시 팔면 되잖아요. 거래소니까. 거래만 잘 되면 1000만 원 은행 돈 빼가지고 우리 딜러 산다니까요.
55만 원 매출하고 딜러 했는데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